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스티벌 갔을 때 보송하고 완벽한 피부 표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델분이 기초를 다 바르고 오셔서 미스트로 피부결을 좀 정리해 줄 거예요. 본격적으로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UV 마스터 프라이머로 모공을 메워주고 피부결을 정리해줄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좀 촉촉하게 광채 피부를 연출해주는 프라이머거든요. 그래서 모브 컬러를 모델분이 피부에 조금 옐로우기가 있으셔서 저는 모브 컬러를 사용해서 톤을 잡아줄게요. 저는 사실 프라이머 바를 때 되게 부분적으로 바르는 편인데 이 제품은 그냥 얼굴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프라이머가 좀 답답하다, 사용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냥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제형이거든요. 오늘 사용할 파운데이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제품이겠지만 상아빛 파운데이션으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저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은 한국인들의 피부톤과 잘 어울리고 선호하는 상아빛 베이스를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은 약간 옐로우 베이스여서 파운데이션 했을 때 되게 인위적인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소량 사용해서 한 톤만 깔아주셔도 모공이나 이런 요철은 커버가 돼요. 이 제품은 입자가 되게 곱기 때문에 들뜨기 싫은 코나 T존 이런 부분도 되게 밀착이 잘 되거든요. 여러분 터치하실 필요 없이 한 번만 깔아주셔도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파운데이션이 뭉치기 쉬운 이런 턱 끝부분까지 잘 연결해주시면 목으로 이렇게 펴주셔도 돼요. 모델분이 피부가 좋으시긴 한데 다크서클이 좀 있으셔서 그래도 그 다크 부분은 제가 멀티 리터치 컨실러로 커버를 해줄게요. 이 제품은 원래 기존에 있던 제품인데 리뉴얼이 됐거든요. 저도 무대나 이런 데서 되게 신속하게 메이크업 해야 될 때 순간적으로 막 밀착도 되게 잘 되고 입자도 되게 곱기 때문에 뭔가 파운데이션 대용으로 급하게 써야 될 때 사용하는 리퀴드 컨실러 제품이에요. 다크 가릴 때는 너무 밝은 컬러로 가리실 경우 약간 중안부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3.5호 이 정도 컬러를 본인 파운데이션이랑 믹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3번이랑 3.5번을 믹스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좀 입자가 좀 사용해보면 되게 좀 특이한 느낌인데 공기처럼 사라져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눈가 이런 데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뭔가 주름에 끼거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되게 내 피부에 사르르 사라지는 느낌? 보통 컨실러 사용하면 이렇게
주변 살이랑 좀 경계져서 되게 컨실러만 도드라져 보일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되게 사르르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좀 컨실러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뾰루지까지 가려지면 베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무대나 막 약간 이런 땀이 많이 나는 현장에서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파운데이션을 하고 컬러감은 상관없이 이런 팩트 타입 제품을 그 위에 얹어주면 지속력이 굉장히 오래가고 땀도 좀 덜 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습하고 땀이 나는 계절에 사용해보시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파우더로 제가 리터치를 해줄 건데 저는 오늘 그러면 투명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이게 양면으로 퍼프가 되어 있는데 하얀 면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썹 그리고 하는 부분 있죠? 색조 들어가는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눌러주세요. 이 하얀 면은 좀 내추럴하게 유분 잡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 좀 더 번들거림을 잡고 싶다 하는 부분은 검은 터치업 면으로 콧볼이나 코끝, 인중, 턱 부분, 눈썹 뼈 부분은 검은 면으로 터치업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눈썹 정리 해도 돼요? 네. 눈썹이 되게 예쁘게 끝까지 나 있으셔서 빈 곳만 딱 메꿀게요. 눈썹이 진하신 분들은 너무 처음부터 섀도우로 전체적으로 칠하게 되시면 나중에 진하기를 조절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펜슬로 빈 곳을 먼저 채워보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섀도우로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없는 부분을, 그리고 조금 울퉁불퉁한 부분 있죠? 부드럽게 모가 난 방향으로 터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빈 부분 있죠? 눈썹 모가 되게 위로 나신 분들은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조명이나 뭐 어떨 때 각도에 따라서 비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음영톤 섀도우로 살짝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모델분 레드립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약간 아이 느낌이 너무 과해지는 것보다 좀 내추럴하게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서 거의 색조감은 생략하고 립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메이크업 하실 때 뭐 쌍꺼풀에 끼거나 아이섀도우가 잘 지워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머 기능 있는 모공 파우더로 쌍꺼풀 라인에 한번 가볍게 터치하시고 색조하시면은 또 뽀송뽀송한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어요. 아주 밝은 피치 컬러를 한 톤 깔아주고요. 저희가 아까 다크 가리면서 조금 눈밑을 가리면서 뭔가 눈이 좀 올라와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베이스로 쓴 컬러보다 한 톤 어두운 음영 컬러로 언더 부분을 좀 눌러줄게요. 쌍꺼풀 라인에도 한번 연결해주시고
그 모델분 눈이 속눈썹 나 있는 부분이 좀 뒤쪽이 숱이 많아서 앞쪽이 좀 연해 보이거든요. 그 앞부분만 아이라인을 채워줄 거예요. 좀 광택감이 없는 펜슬 타입으로 그냥 메꿔줄게요. 평소에 아이라인 그리고 다니세요? 평소에 안 그리거든요. 안 그려도 되게 예쁜 눈인 것 같아요. 뭔가 아이라인을 그렸다기보다 눈매에 있는 그림자인 것처럼 살짝 번지듯이 그려주시면 돼요. 눈매도 조금 길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뒤에도 그냥 그림자처럼 브러쉬 전체 면적을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너무 선적으로 딱 그리지 마시고 전체 면적을 사용해서 여기도 외국 배우. 그죠? 네, 약간 턱선이 거의 외국 모델 앞에 안 됩니다. 정말요? 헉! 어떻게 나온지 몰라서. 예쁘게 나왔고요. 속눈썹도 조금 중간중간 부족한 부분만 채워줄 건데요. 모델분이 길이감이 조금 짧으셔서 중간중간 약간 내 속눈썹이 조금 길어 보이는 느낌으로 몇 가닥 심어줄 거예요. 속눈썹을 붙이실 때 점막을 안 메꾸고 속눈썹을 붙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 눈가 약간 유분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혼자 붙일 때 되게 미끄러지거나 고정이 되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냥 음영 컬러를 브러쉬에 좀 묻혀서 이 점막 부분 있죠. 눌러주시고 붙여주시면 조금 더 쉽게 붙일 수 있어요. 속눈썹이 조금 진하신 분들은 너무 밝은 섀도우 사용하시기보다는 약간 이 정도 톤. 왜냐면 속눈썹에 약간 밝은 컬러가 묻으면 오히려 거기가 되게 흐릿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를 맞춰서 그냥 그 눈가의 유분감만 좀 눌러주시고 속눈썹을 붙이시면 돼요. 인조 속눈썹과 내 속눈썹을 다시 한번 연결해주는 마스카라 한번 펴줄게요. 아까 저희가 펜슬 라이너로 약간 그림자 준 부분을 섀도우로 한 번 더. 저는 좀 오늘 깨끗한 느낌을 주려고 언더는 마스카라를 안 할 건데 언더 속눈썹이 좀 위로 나신 분들은 마스카라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굴고대로 속눈썹만 좀 눌러주셔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레드립을 바를 거라 볼터치는 생략을 하고 좀 피부 느낌을 살려서 윤곽만 잡아줄게요. 얼굴 선이 되게 예쁘셔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입술 바르기 전에 이 부분을 좀 깐 다음에 레드립 바르실 때 립이 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술에도 구각에는 좀 파우더를 해줄게요. 레드립 바를 건데 너무 풀 레드립 바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립 라이너는 좀 이런 누드보다는 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입술 선만 잡아줄게요. 이런 내추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구각을 좀 잡아주신 다음에 이 구각 잡으실 때 대칭이나 이런 부분 조금 보완해 주셔도 돼요.
이쪽 부각을 좀 파우더를 한 번 더. 스머징 해주시면 부담 없는 립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눈썹 톤까지 맞춰주면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너무 좋아요.